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스피치 트레이너 김주현 코치입니다. 지난 3, 4회차에서는 프레젠테이션 기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5회차에서는요. 우리가 까칠한 부장님께 또는 무뚝뚝한 팀장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스피치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나를 적극적이고 유능한 인재로 어필하는 방법. 우리가 보고 스피치를 한다거나 회의에 참석할 때 어떻게 말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풀어보고요. 두 번째는 까칠한 부장님이긴 하지만 나한테만큼은 착하고 아주 멋진 상사로 길들이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1%조차 다른 동료들과 아주 멋지게 비교되는 방법에 대해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까칠한 상사님께 사랑받으러 출발해 봅니다. 네, 상사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스피치 기법, 그 첫 번째는 나를 어필하라입니다. 어떻게 어필할 것이냐? 적극적인 사람으로, 유능한 인재로 어필하라. 여러분이 유능한 인재로 평가받고 싶으시다면 회의 스피치, 또 보고 스피치를 반드시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보통 그런데 어떤가요? 우리 회의 시작하죠? 하는 순간 뭐 자료 대충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지시는 거예요. 깨지지 않고 유능한 인재로 평가받고 싶으시다면 30분 정도는 미리 시간을 투자해서 생각을 하시고 또 논리적으로 정리하시는 습관을 가지셔야겠습니다. 이때 어떻게 논리적으로 정리할 것인가? 바로 프레프 기법에 따라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프레프 기법은 무엇이냐? P는 포인트입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하네요. 김주현 씨, 다 빼고 한 문장만 남겨봐. 네, 이게 바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처음 말할 때 뭐뭐하고 뭐뭐하여 뭐뭐해서 굉장히 길게 얘기하죠. 이렇게 말하면 절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포인트는 단문으로 던진다. 그리고 나서 reason이 오겠네요.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이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reason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파트가 바로 example이죠. 근거나 예가 들어오면 더욱더 이 스피치는 풍성하고 아주 신뢰감을 얻을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포인트를 던져줍니다. 처음에 말했던 것을 이렇게 기억하십시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프레프 기법을 이용한 상황을 한번 그려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까칠한 부장님이 김주현 씨 이번 인턴 교육에 대한 의견 있나? 라고 말하는 순간 너무 당황해서 인턴 교육이요 부장님? 인턴이 들어왔는데요. 인턴들이 아직 뭐 학생인 경우도 있고 또 아직 직장 생활을 많이 해본 경우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요. 뭐랄까 아직 우리 회사 사원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이야기를 진행하게 되면 아주 마음씨 착한 김 부장님이라고 해도 답답하면서 그래서 뭐라고 소리를 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이것을 프레프 기법으로 전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김주현 씨 이번 인턴 교육에 대한 의견 있나? 라고 말씀하시면 포인트는 그러네요. 네,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가 포인트겠죠? 저는 인턴들을 위한 직장 내 에티켓 교육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포인트를 던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필요한 것은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인턴이긴 하지만 회사에 머무른 동안 우리 회사의 일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직장 내 에티켓을 몰라서 선배 사원들, 임원분들, 심지어 외부에서 오시는 외부인들에게조차도 종종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는 것은 그렇죠. 이그젠플입니다. 예를 들어 슬리퍼를 신고 회사 전체를 다닌다거나 또는 책상에 좋아하는 연예인 사진을 떡하니 붙여놓는다거나 또는 호칭에 있어서 뭐 언니, 오빠로 부른다거나 그리고 메일로 뭔가 보고할 때도 친구한테 보고하는 것처럼 이모티콘을 남발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유를 더불어서 예를 들어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뭐가 남았나요? 그렇습니다.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해 줘야겠죠. 우리 회사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알릴 수도 있고 또 좋은 인재를 양성한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회사만의 에티켓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가 다시 포인트입니다. 어떤가요? 그러면 이유를 말해주고 또 거기에 대한 또 예까지 들어주니까 진짜 그 교육이 필요할 것 같죠? 이게 프레프 기법입니다. 여기에서 굳이 좀 짧은 보고 스피치라면 이가 빠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김 부장님이 또 주연 씨 오늘 그 제출하라는 서류는 언제 제출할 건가? 라고 말씀하시니까 당황한 김주연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 분석 보고서가요, 부장님. 아, 그게요. 그 중간에 우리 김 부장님이 보신다고 엊그젠가? 아무튼 가져가셨는데요. 그 후에 또 정상부님이 필요하다고 또 보셔가지고 제가 엊그제 돌려받긴 했는데 오늘 오전에 제가 미팅이 좀 있어가지고요. 라고 대답을 하면 마치 핑계를 줄줄줄줄 얘기하는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겠죠. 자, 이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주연 씨 오늘 제출하라는 보고서 언제 제출할 건가? 언제 제출할 건가가 질문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포인트 단문은 뭔가요? 언제 제출하겠습니다가 정답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요. reason, 이유가 나오죠. 왜냐면은요. 이르는 거죠, 한마디로. 김 부장님과 정상무님이 어제까지 보고서를 보시느라고요. 조금 지연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유입니다. 깔끔하죠. 다음에 굳이 뭐 예를 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포인트를 다시 한번 짚어주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전 미팅 이후에 바로 정리해서 오후까지 제출하겠습니다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PRP 이렇게 핵심으로 말할 수가 있겠네요.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PREP, P는 포인트입니다. 단문으로 던지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R은 reason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래서 제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그 reason을 더욱더 뒷받침해 줄 수 있는 example, E가 들어왔고요. 다시 한번 처음에 던졌던 P를 정리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보고하러 가시기 전에 그리고 회의에 참석하시기 전에 관련된 자료만 들고 가서 뭐 대충 때우지 뭐 이런 마음은 지금부터 버리시고 잘 나가는 옆부서 동기는 30분 동안 정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기에다가 한 단계 더 들어가서 프레프로 정리해서 논리적으로 탁 펼치신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 승진의 지름길일 겁니다. 자, 프레프 기법을 봤고요. 다음은요. 적극적인 사람으로 어필할 수 있는 말투와 톤을 조금 이용해 보세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말투, 이 말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말끝만 봐도요, 좀 자신감이 있는지 없는지가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끝을 흐리시는 분이 은근히 많은데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문제가요, 제가 원인이 뭔지 확실히 모르는데 2, 3일 안에 좀 밝혀질 것 같기도 한데가 문제죠. 이건 뭐 반말도 아니고요. 정확하게 맺은 말도 아니죠. 이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 문제가요. 담당자하고 확인해서 수요일까지 확실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씁니다.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지만 은근히 많이 끝을 흐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의 언어 습관을 정확하게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도 나는 끝을 흐리지 않는데? 라고 하시겠지만 한번 녹음해 보세요. 회의하러 들어갈 때 또는 보고하러 들어갈 때에 요즘 휴대폰 기능 너무 좋잖아요. 그 녹음기 버튼을 눌러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언어 습관을 정확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말끝을 흐리지 않는 습관은 녹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톤은 또 적극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김 부장님이 부릅니다. 주연 씨, 일이 너무 많은 나머지 저도 모르게 네 라고 표정도 약간은 인상을 쓰고 있고요. 답변도 역시나 좀 퉁명스럽게 나갈 수가 있겠죠. 네 라고 하는 순간 이 짧은 대답이지만 상사는 이 사람을 굉장히 좋게 평가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굉장히 나쁘게 평가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말을 할 때는 한 톤 정도 높여서 말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가장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 톤인데요. 전화를 받거나 또는 누군가 인사를 할 때 네 연습한 다음에 네 여보세요 라고 말할 정도로 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는 적극적인 사람으로 어필하고 싶다면 여러분의 말투를 정확하게 하는 것과 톤을 한 단계 높이는 것을 신경 써 보시기 바랍니다.
네, 상사에게 사랑받는 스피치 기법. 그 두 번째는요, 상사를 길들여랍니다. 첫 번째, 나를 좀 적극적으로 유능한 직원을 어필했다면, 두 번째는 상사를요, 나한테만큼 아주 착한 상사로, 멋진 상사로 길들이는 방법입니다. 그 두 번째에서 첫 번째는 굿보이 컴플렉스를 자극하라입니다. 굿보이 컴플렉스 착한 사람으로 만들어줘라겠죠. 보통 여기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칭찬 기법인데요. 칭찬하면 많은 분들이 그거 아부 아니야 나 싫은데 라고 하실 텐데 칭찬과 아부의 차이를 조금 살펴볼까요? 아부는 그야말로 높은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높은 사람에게만 하는 게 아부라면 칭찬은요. 높은 사람뿐이 아니라 동료 또는 부하 직원조차에게도 우리가 좋은 점을 끄집어내서 표현해 주는 게 칭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칭찬은요. 설득 스피치에서 단연 으뜸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칭찬을 받으면 칭찬받은 사람은 칭찬한 사람에게만큼은 좋은 이미지로 남고 싶기 때문에 쉽게 거절을 못한다라는 거죠. 이건 본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괴팍한 상사에게 좀 대접받고 싶으시다면 그 괴팍한 상사를 아주 멋진 상사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야 칭찬 기법에도 몇 가지 요령이 좀 있는데요. 두 개만 살펴보죠. 첫 번째는 구체적으로 칭찬하라입니다. 보통 제가 칭찬 기법 수업을 하면 그렇게 하세요. 뭐 예쁘네요, 멋지네요 하시는데 이러면 절대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부장님 오늘 넥타이 컬러가 정말 잘 어울리세요. 또는 부장님, 그 오늘 보고서를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봐주시는 거 보고요 제가 굉장히 감동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요 그 부장님은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보내주는 보고서는요 절대로 그냥 보지 않습니다. 뭔가 내가 이 사원에게 더 도움 줄 수 있는 건 없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자, 두 번째는 가르침 또는 도움을 청하면서 칭찬하라입니다. 그 상사를 굉장히 신이 나서 이야기하게끔 만들고 싶으시다면 상사가 취미생활 또는 일을 할 때에 좀 관심 갖는 거, 내세울 만한 부분들을 일부러 좀 꺼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부장님, 어젯밤 회식 때요. 그 건배사 진짜 멋있던데요. 그런 건배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칭찬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또는 팀장님, 옆에서 뵈니까요. 우리 팀장님은 진짜 자기 개발을 잘 하시는 것 같은데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저도 좀 따라해 보게요.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마음이 정말 기분이 좋으면서 진짠가 보다 이렇게 마음에 오랫동안 남길 수가 있겠죠. 자, 칭찬 기법은요. 구체적으로 한다. 그리고 가르침 또는 도움을 청하면서 칭찬한다입니다. 이때에 칭찬받는 사람은 오랫동안 기억한다는 것을 여러분도 역시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칭찬 기법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실천을 하느냐 안 하느냐겠죠. 누군가 굉장히 멋진 말을 했습니다. 칭찬은요, 낯간지러운 아부가 아니라 굉장히 고급스럽고 세련된 설득 기술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직장 내에서 말을 잘하고 싶고 유능한 직원이 되고 싶다면 칭찬의 능력을 먼저 키우시기 바랍니다. 자, 상사를 길들여라. 두 번째는 리액션으로 힘을 실어줘라입니다. 우리가 그 상사가 이야기할 때요 옆에서 퍽 힘을 불어 넣어준다면 그 상사는요 그 직원을요 그 부하 직원 그 이상 파트너로 생각하면서 은근히 의지하게 됩니다. 뭐 여기까지 오면 좋은 거죠. 자, 우리가 회의할 때요 아침 회의 때는 보통 자리에 앉아서 하잖아요. 이럴 경우에 팀장님이 회의를 막 진행하시는데 뭐 모니터만 보고 있다거나 뭘 적긴 적는데 바닥만 그냥 판다거나 아니면 부장님이나 팀장님 보고 있는데 등을 탁 기대가지고 그냥 아무 반응 없다거나 그러면 말하는 팀장님 말씀은 안 하시지만 마음속으로는 다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정말 도움이 되는 친구인지 아닌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리액션을 하시는데 방법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시선을 맞추면서 상대 쪽으로 몸을 좀 기울여라 합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는 시키지 않아도요. 이렇게 마주 앉아 있으면 앞으로 쭉 가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뭔가 좀 리액션을 좀 보여주고 싶다면 상사 쪽으로 살짝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고개를 좀 끄덕여서 상사의 말에 호응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진행할 때도요. 강의 딱 듣는 분들 중에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있으면 유난히 그분에게 더 마음이 간다니까요. 세 번째는 할 수 있다면 메모를 좀 해라입니다. 이때에 너무 책상만 보고 메모하지 마시고요. 웬만하면 말하는 사람을 보고 있다가 아, 중요한 이야기구나 이런 느낌이 올 때 메모를 한다면 말하는 사람은 아, 내가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네 번째는요. 다양한 맞장구를 쳐라입니다. 우리가 그 TV 프로그램 볼 때 방청객분들이 막 유난히 우와 이러잖아요. 이렇게 심하게까지는 아니지만 아주 가볍게 말을 할 때 공감하는 맞아 이렇게 해준다면 그 말하는 사람은 흥이 나서 더 말을 많이 하고 싶겠죠. 그리고 재촉하는 리액션도 있습니다. 말을 듣다가 그래서요? 정말요? 이야기를 더 듣고 싶습니다 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아주 멋진 맞장구가 되겠죠. 그리고 격려하는 리액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잘 됐네요. 역시 멋있어요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도 말하는 사람에게 큰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좋은 맞장구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의 리액션 방법입니다. 상대 말을요. 여러분이 중간에 요약해서 이야기해주는 리액션 기법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아, 그러니까 부장님 말씀은 이러이러해서 이게 이렇다는 거지요? 라고 정리를 해준다면 말하는 사람은 아, 이 친구가 내 말을 아주 잘 듣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 마음이 갈 수밖에 없겠죠. 자, 상사의 이야기에 여러분 리액션만 잘 해줘도요. 상사는 여러분을 아주 적극적인 인재라고 생각할 겁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나를 어필했고요. 두 번째는 상사를 길들였고요. 세 번째는 동료와 비교되는 겁니다. 어떻게 비교되느냐? 멋지게 비교되셔야죠. 1%조차 다른 신입사원으로 어필하라입니다. 이때의 전화 스피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신감을 좀 심어주셔야 됩니다. 신입사원의 경우 전화를 연결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전화 업무가 꽤 많은 편인데 이상하게 친구들하고는 뭐 한두 시간도 통화할 수 있겠는데 회사로 온 전화는요. 받는 것조차 굉장히 좀 긴장되고 주눅들고 웬만하면 좀 다른 사람이 받았으면 좋겠고 정말 쉽지 않은 관문이 되겠습니다. 이때에 몇 가지 포인트를 기억하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의 요령입니다. 전화 받을 때 인사가 참 중요한데요. 네, 감사합니다. 인사부의 김지연입니다. 라고 아까 말했던 한 톤 높여서 어떤 부에 누구누구입니다를 밝혀두는데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네, 감사합니다. 인사부의 김지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말하는 사람은 알 수 있겠지만 듣는 분은 모르거든요. 천천히 또박또박 말한답니다. 그리고 만약에 벨을 3번 이상 울리고 나서 받게 된다면 늦어서 죄송합니다. 인사부의 김지연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통화를 할 때는요, 전화를 걸 때나 받을 때는 항상 메모지와 펜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머리로 기억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항상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셔야겠습니다. 네 번째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우리도 많이 경험해 봤을 겁니다. 본인은 마음이 급해서 전화를 했는데 연결을 시켜줬는데 연결하는 도중에 끊기는 경우가 있죠. 이런 걸 대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겠네요. 네,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끊길 수 있으니까요. 직통번호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직통번호는 1234번입니다. 라고 직통번호를 안내해 주는 것도 정말 1%가 다른 전화 스피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를 끊을 때는요. 반드시 인사를 하고 끊는다는 것도 기억하셔야겠고요. 여섯 번째는 상대가 끊는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끊어야겠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는 분이 정말로 많은데요. 전화는요, 거는 쪽에서 먼저 끊는 것이 맞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요, 여러분이 조금 정리를 하셔서 전화기 옆에 딱 붙여 놓으신다면 좀 긴장은 될 수 있겠지만 실수하는 부분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전화를 걸 때도 중요한데요.
저도 역시나 전화 걸 때 미리 좀 이야기할 것들을 정리해 놓고 전화 거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해야지만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걸 방지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상대방이 나오면 본인이 먼저 자신을 밝힌 다음에 통화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네, 안녕하세요. 어디어디의 김지연입니다. 죄송하지만 누구와 통화할 수 있을까요? 라고 먼저 본인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겠죠. 세 번째는요. 중요한 요점을 정리해서 반드시 확인한다입니다. 통화를 하다 보면 우리가 좀 친근함을 주기 위해서 사적인 대화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끊을 때 그 요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에 통화할 때에 내가 어떤 말을 하고자 했는지를 다시 한번 짚어주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원칙적으로는요, 전화를요, 건 쪽이 끊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전화를 건 사람이 끊는 게 맞는데요. 하지만 전화를 받는 분께서 나보다 높은 사람이다. 이럴 경우에는요, 전화 받는 분이 먼저 끄는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상사분들께서는요, 절대 말씀은 안 하세요. 그 친구가 전화 먼저 끊어 기분 나쁘다는 말은 안 하는데,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께서도 그런 말씀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내가 말은 못 하겠는데 어떤 친구는 항상 본인이 먼저 끊는다고. 네, 이렇게 작은 부분에서 찍힐 수 있으니까 반드시 여러분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문자 메시지에도 정성을 담아라입니다. 이 문자 메시지 또는 메일 보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요, 그냥 후룩 하고 실수하면 그냥 지나칠 수 있겠지만 문자 메시지는요, 기록에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더욱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문자 메시지에도 예절이 조금 있거든요. 몇 가지 한번 살펴보시죠. 첫 번째는 이모티콘 사용을 주의하십시오입니다. 우리가 친구들과 문자를 주고받을 때는요, 몇 문장보다는 이모티콘 딸랑 하나가 더 아주 강력하게 의미를 전달할 수도 있겠지만 이 상사와 주고받을 때는요, 이모티콘 때문에 가볍게 보일 수 있거든요. 반드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하지만 상사분께서 먼저 좀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뭔가 이모티콘을 남겼다면 한두 개 정도는 같이 맞춰주는 것도 센스 있는 요령 중에 하나겠죠. 두 번째는 오타를 주의하십시오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빠르게 많은 문자를 보낼 때 오타를 신경을 못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친구와는 큰 관계 없겠지만 상사와 문자를 주고받을 때는 이 오타 하나 때문에 이 친구는 일처리가 깔끔하지가 않아. 이렇게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반드시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행어를 또 쓰시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예를 들면 부장님이 무슨 말씀을 딱 했습니다. 그래, 넵! 하면서 마침표 땡땡땡 하시는데 이런 거 또는 냉 그러면서 이렇게 눈웃음 치는 거 또는 감사 이렇게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역시나 상사분들은 그렇게 좋게 평가하지는 않겠죠. 유행어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 부분도 생각 못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요. 상사가 보내는 메시지 분량과 비슷하게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상사는 뭔가 좀 힘을 북돋아 줘야지 하면서 긴 문장을 보냈는데 답변을 감사합니다. 딸랑 하나 이렇게 보내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도 상당히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분량을 좀 맞춰서 보내는 센스도 발휘해 보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는요. 상사가 문자를 보냈을 경우 답변을 하시고 또 상사가 보냈다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내가 마무리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를 주고받을 때는요. 높은 사람보다는 내가 반드시 마무리를 짓겠다라는 마음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셔야겠습니다. 자, 문자에도 여러분 예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주현 강사에게 올 것이 또 왔습니다. 1분 정리가 돌아왔네요. 1분 정리입니다.
네, 상사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스피치 기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아주 유능한 인재로, 적극적인 인재로 어필하는 방법이었죠. 이때 보고나 회의할 때에 프레프 기법을 이용하십시오. 프레프, P는 포인트였고요. 그리고 R은 reason, E는 example, P는 다시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말투와 톤을 이용해서 어필하는 방법도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는 상사를 길들여라 였습니다. 칭찬을 구체적으로 하시고 또는 부탁과 가르침을 청하면서 칭찬해라. 그리고 리액션만 잘해도 유능한 인재처럼 보일 수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1%조차 다른 신입사원이 되어라였는데요. 이때의 전화 스피치에서는 여러분이 자신감을 좀 실어주시고 그리고 문자 메시지도 가볍게 보지 말자. 왜냐하면 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말씀 오히려 정성을 드려야겠습니다.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나를 적극적으로 어필해라. 두 번째는 상사를 길들여라. 세 번째는 1%조차 동료와 다르게 어필하라 였습니다. 네. 연습을 좀 많이 한 결과 한 1, 2초 정도 차이로 마무리를 무사히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1분 스피치 훈련하고 계시죠? 효과가 정말 높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1분 스피치에 대한 중요성도 한번 이야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회차에서는요. 우리 동료와 대화할 때 호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해볼 겁니다. 특히나 우리 남자 직원분들은 우리 여성 직원들 이해할 수 없어 하시는데 여성 직원들과 여자 동료들과 재미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 마찬가지로 여자분도 마찬가지겠죠? 남자 직원과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스피치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회차 때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지연 코치였습니다.